안녕하세요. 이상덕입니다. 칼비트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들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칼비트와 그의 자녀 칼비트 주니어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9세 때에 6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도록 만들었고 16세 때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되도록 만들었던 훌륭한 아빠, 또 교육을 잘 받았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어린 박사학위 소유자로 칼비트의 아들이 등록되어 있고 그의 자녀 교육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시청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이것을 따라하면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0년 전 미숙아로 태어난 칼비트 주니어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천재 법학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세계 기네스북에서 가장 어린 박사학위 소유자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창시자 페스탈로치 선생님께서 칼비트를 찾아가서 당신이 교육한 것이 맞다. 교육법을 기록으로 좀 남기고 책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책을 쓰게 되어서 칼비트의 교육법 이 책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버드대에서 레오니 위너 교수에 의해서 재발견되었고 영어로 책이 번역되었고 또 200년 넘게 지금까지 몬테소리나 프레벨 그 유명한 교육 회사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의 교육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죠. 자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칼비트가 자녀의 교육을 하면서 자기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칼비트였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보면서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칼비트는 직접 실천 교육을 하여 아이에게 맞게 세세하게 모든 걸 짜서 교육을 했다. 그만큼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말하면 건강과 수면과 습관과 공부 경험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실수가 없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면서 자녀를 키웠다. 그래서 하버드대 심리학과 시디스 교수 스토너 부인은 실제로 칼비트의 교수법을 따라해서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웠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의 생각과 사고를 한 번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했는데 칼비트는 토론과 질문을 통하여 아이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였고 아이의 기질과 환경을 고려해서 행복한 천재로 키우는데 그 과정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자기 자녀를 키웠고 고스란히 책에도 남겨 있습니다. 또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칼비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이를 이름을 지어서 칼비트 주니어라고 만들었고요. 이 칼비트를 보면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자기 자녀를 잘 키우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참조해서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칼비트는 19세기에 독일에서 유명한 목사이기도 하였고 비록 자기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내가 교육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16세 때에 교수가 되도록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결혼을 왜 했느냐 하면 목사였던 칼비트는 52세에 아주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좋은 아빠가 되려고 그러면 조건은 어떤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조기 교육도 하고 태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상덕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이 부모님들이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 칼비트는 교육을 해서 아이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나는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트가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당황되는 일이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책을 읽고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놀이로서 아이하고 놀면서 공부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었고 공부에 즐거움을 갖도록 만드는 게 이분의 특별하게 했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아이에게 하루에 3-4시간만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면 된다. 이것이 이분의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전 과목을 골고루 재미있게 공부시키면 되는데 한 과목에 치중해서 죽도록 공부시키고 아이들의 스트레스 받도록 공부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현영 기자 하는 거고 아이들이 즐겁게 느끼고 즐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째는 언어 습득. 언어는 그러면 어떻게 습득했느냐. 이 칼비테 교육학자는 언어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아이의 잠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이를 위해서 아이의 지능이 형성되기 시작할 순간부터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칼비테는 생후 15일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알아듣는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좋은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이가 어릴 때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뭐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자기의 푸점도 하고 엄마 생각을 막 얘기하지만 칼비테는 철저하게 자녀가 태어난 그 이후부터 교육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태아교육, 영아교육, 유아교육에 따라서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교육들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들은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칼비테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독서가 빠질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태아교육과 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칼비테는 유년 시절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아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책 선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의 독서 능력과 책의 내용을 신중하게 아빠가 골라주고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해서 칼비테는 나름의 비법으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책을 골라주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읽어주고 연극하듯이 읽어주고 롤플레이를 하면서 읽어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모두 읽어준 후에는 책을 내용을 아이가 종이에 적게 하고 카드 놀이를 하면서 내용을 되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칼비테는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비테는 아들에게 다양한 인문 고전을 읽게 했고 인문 고전 독서가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자연스럽게 아이와 재미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책에 흥미를 갖도록 만들어준 게 이 독서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아이와 대화나 산책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도 칼비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칼비테는 아이와 함께 아침 식사 전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산책을 했고 또 산책을 하면서 대화 내용을 했는데 자기가 어제 읽었던 것, 저녁에 읽었던 것, 또 책을 본 것을 고전을 끊임없이 두 사람이서 가면서 얘기하도록 했고 특별히 관찰력이나 기억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산책하면서 보았던 것 그리고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길들을 지나가면서 봤던 것을 집에 오면 오늘 무엇을 봤느냐 그러면 이걸 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키워주는 데서도 굉장히 큰 능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기억력을 개발했고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교육 재료로 활용하고 지적인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감정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감성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비테의 토론은 책상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학자와 또 대화할 자리나 방문할 자리가 있으면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공장이나 광산이나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보면서 토론하고 보고 기억하게 만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데서 이 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비테가 가장 잘한 교육, 빛나는 교육이라면 어떤 것이냐면 낮에는 아이가 밖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집에 살림하느라고 있었던 엄마한테 와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학교나 학원이나 밖에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어머님에게 그대로 말씀해주고 얘기해주는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엄마는 듣고 엄마가 들은 것을 또 되풀이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 교육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려고 했는데 칼비태 선생님이 했던 것은 토론 과정의 절정이 이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의 일견이라고 가서 학습하면서 직접 보고 또 직접 본 것을 나누고 또 얘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남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었던 거죠. 칼비태가 아들과 함께 여행은 그 자체가 문화이자 공부이자 또 책을 읽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밖에서 필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천재로 키울 수 있었고 또 아이는 재미있게 또 그것을 다시 아빠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빠가 직접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아이가 느끼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판단력 및 분별력에 대한 교육을 칼비태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유난히 이것을 강조 많이 했는데 분별력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춰도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가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가까이 하더라도 또 누구를 또 멀리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고 분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교육이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간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아주 뛰어난 판단력과 분별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태는 세상의 참된 모습을 이해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가정에서 분별력을 가르쳐야 훗날 사회에 가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칼비태의 교육법을 보면서 저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 교육을 보고 열심히 따라했으면 정말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째로 스스로 하는 교육. 칼비태는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아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내는 법을 교육받는 아이가 또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멋진 아이로 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칼비태는 단 한 번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주지 않았고 그것은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오히려 망친다, 아이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장 과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자, 11번째 경제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비태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하고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고 적절한 선을 지켜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을 익히게 했으며 돈의 의미를 익히게 했고 돈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자녀 교육은 스스로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돈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용돈을 계속 올려달라. 용돈을 줘도 엄마에게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인 아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칼비태는 아이의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덕성이 있고 인격적으로 발달이 되고 인격적인 것을 깨달은 아이는 공부를 스스로 한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도덕과 또 이런 인성에 대해서 잘 교육된 아이들이 나중에 되면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스스로 모든 걸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배우는 것보다가 도덕성을 교육을 잘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친구 관계. 칼비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릴 바에는 친구가 없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가 주는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친구를 잘 골라서 사귀고 친구를 잘 선택해서 자기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서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친구하고 놀다가 자기가 실수가 있으면 내 실수를 깨닫고 또 이 실수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칼비태가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칼비태를 오늘 보면서 이 책은 꼭 시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사서 읽어보셔서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랐고 저도
사실 이 칼빛의 교육을 보면서 좀 더 일찍 이 책을 봤으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나만의 교육 개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가 어느 정도 크는 동안에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키우는 것이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봐도 내 자녀만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엄마 아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은 영상들로 제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덕이었습니다.